매주 화요일 질문하는 기자 시간입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금요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AI 산업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국내 기업들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와 함께 AI 산업과 우리 반도체 수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업부 이정주입니다. 이제 후쿠시마랑 전기요금에 이어서 AI 반도체까지 지금 질문의 영역이 좀 막 넓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반도체 산업 미래는 이정주 기자가 어떻게 보고 왔습니까? 네, 그 산업부 제 취재 담당이라서 예. 취재는 쭉 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저도 좀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네. 과거엔 핸드폰, PC, IT 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일반 대중들도 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IT 기기의 수요가 증폭하진 않거든요. 네네. 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있으니까. 네, 다 쓰고 있으니까 네네. 교체 정도 주기인데 AI 산업이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그 물밑에서는 최첨단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치열한 경쟁인 거죠? 네, 이미 여러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그 챗GPT 개발자라고 하는 샘 알트먼 이 CEO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네네. 근데 와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SK 최태원 회장 그리고 삼성전자 경계현 반도체 부문 대표이사 네. 이렇게 만나는데요. 이 양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주력 상품 기업들이거든요. 예. 파운드리라고 하는 보통 이제 설계를 하면 그걸 생산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오픈 AI, 그러니까 AI 쪽에 쓰이는 칩들은 소위 말해서 과부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간단히 설명드리면 핸드폰처럼 어떤 전원을 켜거나 인터넷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AI가 구동을 해가지고 그 어떤 설명에 대해서 문장도 만들고 네. 그림도 갖고 오고 요새는 웹툰도 그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도체의 성능이 굉장히 고도화된 그 제품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HBM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예. 이 대역폭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폭을 강폭으로 보면 강이 넓을수록 네. 더 많은 정보가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반도체의 크기 자체는 늘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 속에서 대역폭을 늘리는 것. 아. 이걸 이제 발명한 건데 이 HBM은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이걸 이제 적층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이게 AI 산업에 최적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 HBM 생산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일단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 아. 예, 아무래도 이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예. 현재 AI 그 반도체의 최강자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는 아닌데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네.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주가 뉴스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예. 어제 나스닥에서 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설명드리면 잘 모르시니까 1년 전 이맘때, 네. 그러니까 1년 전 1월 이맘때 200달러였어요. 아. 네, 오늘 600달러 돌파한 겁니다. 그럼 그 기업에서는 가격을 좀 막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샘 알트먼 같이 AI 이제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원가 절감을 위해서 AI 칩에 직접 내가 개발에 나서야겠다. 이렇게 작년 말에 선포를 했었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 이런 시도군요. 그렇죠. 국내 기업들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조금 도모해 보겠다. 아.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HBM을 굉장히 좀 생산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시도로. 네. 근데 현실에서 이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잘 감이 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정주 기자가 직접 좀 자료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말씀 많이 들어보시니까 챗GPT라고 네네. 이게 버전이 있더라고요. 가장 최신이 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직접 결제를 해야 돼요. 한 달에 20불.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22불. 네. 제가 직접 한 달에 29,000원 정도를 내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무료로 쓰는 챗GPT는 2022년 이전인가요? 그 전 것만 검색이 네. 되고 이후는 왜냐하면 검색이 안 돼서. 이게 어쨌든 웹상에 있는 AI조차도 정보를 통계학으로 모아서
이거를 이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예.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유료료 결제를 해야지만 가장 최신 것까지 포함된 자료를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준비하신 게 뭐죠?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정다운의 뉴스톡 아, 제가 챗GPT 4.0에 물어봤습니다. CBS 정다운의 뉴스톡을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네. 이제 GPT가 말하는 내용이 CBS 표준 FM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종합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GPT 무료 버전을 쓰면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업데이트가 네. 안 된 상태인데 네네. 저것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단순한 답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네네. 예를 들면 정다운의 뉴스톡의 장점을 말해줘. 그래서 제가 특징을 설명해줘라고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제 메인 뉴스 프로그램 방송 시간 진행자 내용. 아,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오는군요. 우리 정다운 앵커가 이제 산업부 기후에너지팀 기자입니다. 약간 옛날 정보긴 한데. 네, 그리고 저기 보면 그녀라고 하잖아요. 그녀. 이미 아, 여성인 걸 알고 것도 있어요. 알고 있다. 네, 남성일 수도 있는데 네네. 챗GPT가 그 정도는 구분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아직도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 5년 후면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이 구동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이 시장이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AI를 외치면서 이게 IT 혁명에 거의 버금가는 거의 막차다 지금이.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쫓아가야죠. 정부가 지난주에 용인 반도체 단지 구성하겠다면서 뭐 60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600조가 정부 투자액은 아니고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민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부지나 뭐 기술 협력 이런 거를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책인데요.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어요. 예. 근데 이 과기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이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경기 남부권, 그러니까 용인 인근에 구축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 노광 장비가 있거든요. 예. 뭐 어디 자료화면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차세대 노광 장비가 네덜란드 ASML 여기가 굉장히 앞선 기업인데 이 노광 장비를 선점하러 갔다가 결국은 그 전에 계약이 돼 있었지만 인텔이 계약을 했어요 이거를.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지금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늦으면 늦었지 2025년 1월 이상으로 당길 수는 없는 거는 뭐 확정적 사실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 그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제가 이제 기술력으로는 미국하고 뭐 미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집적 단지를 만들고 이런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장비가 산업부 장관의 말은 장비를 먼저 도입한다고 해서 그 생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맞죠. 근데 저희 질문은 뭐였냐면 현재 인텔에 이게 들어갔으면 예. 우리는 그게 1년에 5대밖에 생산을 못 한대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빨라야 2025년 내년 이맘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수로 봤을 때 늦게 되면 확실히 더 기술 발달이 늦으면 늦었지 인텔보다 빠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MOU 단계에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정주 기자가 들고 온 새로운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